사모님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저는 마른 침을 한번 삼켰어요. 그리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으로 강렬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은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이 가득 들어오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숙이고 올해 54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죠. 남들이 보기엔 참 괜찮은 직장을 얻었다고 하겠죠. 깨끗하고 넓은 집, 적당한 월급까지. 그런데 그건 제 속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집은 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지옥문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잃은 건 7년 전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장성해서 독립했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50 가까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정부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원룸에 사는 맞벌이 부부집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아이 셋 있는 집, 그 다음엔 노부부 댁. 이렇게 이 집 저 집 옮겨다니며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지금 이 집을 소개받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강남에 큰 저택이 있는데 가정부를 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조건도 괜찮고 사모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고 했죠. 저는 그냥 또 하나의 일자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첫 출근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4월 초순이었어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전 9시쯤 대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정원부터가 남달랐어요.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화단엔 튤립이 가지런히 피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현관까지 이어지는 돌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누가 매일 쓸고 닦는 게 분명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때 처음 사모님을 뵀어요. 65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셨습니다. 회색빛이 살짝 도는 단발머리가 단정했고 연한 베이지색 니트에 검정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피부가 참 곱더군요. 진숙 씨 맞으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부터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를 안으로 안내하시며 이것저것 설명해 주셨어요.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천장이 정말 높았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가구들은 하나같이 고급스러웠죠. 하지만 화려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정갈하고 차분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긴 주방이고요. 여기가 다용도실이에요. 청소 도구는 전부 여기 있어요. 사모님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층엔 거실과 주방, 서재가 있었고 2층엔 방이 4개 있었어요. 그중 2개는 아이들 방인데 지금은 비어 있다고 했습니다. 안방과 서재 옆 작은 방 하나만 쓰신다고 하셨죠. 회장님은 주로 서재에 계세요. 아침엔 운동하시고 낮엔 책 읽으시거나 골프 연습 나가시고 저녁 되면 또 서재로 들어가시죠. 설명을 들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이 정도 집이면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한 남자분이 나오셨어요. 회장님이셨습니다. 68이라고 들었는데 키가 175cm는 좋게 돼 보였어요. 어깨가 넓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흰색 셔츠에 회색 슬랙스 차림이었는데 옷이 몸에 딱 맞았어요. 배도 안 나오고 체격이 탄탄해 보였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군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덩치가 크신 분이라 목소리도 굵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시곤 다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특별히 말을 거시는 것도 없었고 표정도 담담하셨죠. 회장님은 말수가 적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이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집안을 살폈어요. 그렇게 첫날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주말은 쉬고 평일만 나오면 됐죠.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오전엔 청소, 점심 준비하고 오후엔 빨래와 저녁 준비, 저녁 식사 준비까지 끝나면 제 일은 끝이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일하다 힘들면 쉬라고 하셨고 점심은 꼭 같이 드시자고 하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자식들 이야기, 요즘 드라마 이야기, 동네 이야기까지 마치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셨죠. 회장님은 정말 말이 없으셨어요. 아침에 인사 한마디, 저녁 식사 때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엔 곧장 서재로 들어가셨고 나오실 땐 운동복 차림으로 헬스장 가실 때뿐이었어요. 집안 지하에 운동 공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러닝머신이며 아령이며 운동기구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집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이 반복됐죠.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사모님과 수다 떨고 회장님 뵙는 건 식사 때뿐이고 평온하고 조용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며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부부가 사는 집치곤 말이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사모님은 안방으로, 회장님은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대화도 필요한 말만 주고받으셨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소하다가 우연히 2층에 올라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보니 침대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블 침대도 아니고 싱글 침대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모님 혼자 주무신다는 걸요. 회장님도 거의 서재 옆 작은 방에서 주무시는 거였죠. 이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방을 따로 쓴다니. 물론 나이 드신 부부 중엔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집안 공기가 너무 차가웠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집, 품이 있는 사모님, 점잖은 회장님.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 금이 얼마나 깊은지, 그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이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7월 중순쯤이었어요. 아침부터 날씨가 무더웠죠. 저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해서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안 보이셨어요. 보통은 제가 오면 주방에서 차를 드시고 계시거나 정원 산책을 하시는데 그날은 안방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조용히 청소를 이어갔어요. 10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병원 다녀오신 거였죠. 그런데 평소와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걸음걸이도 힘없어 보였고요. 손에 든 핸드백이 무거운지 작게 손을 바꿔두셨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 여쭤보니 사모님은 가볍게 웃으며 손을 저으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병원에 정기 검진 다녀왔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 밝고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뭔가 지쳐 보였죠. 사모님은 소파에 주저앉으시더니 한참을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물 한 잔 드려야 하나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따라왔어요. 드세요, 사모님. 고마워요. 사모님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아 드시더니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사모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한참을 망설이시던 사모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신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하신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참고 계신 게 느껴졌습니다. 진숙 씨. 네, 사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무거웠고요.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말씀하세요. 사모님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시더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셨어요. 손가락을 꼭 쥐셨다가 펴시길 반복하셨습니다. 한참을 그러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왔어요. 산부인과.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65의 나이에 산부인과라니.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걸까 걱정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나이에 비해 무리하게 살고 있다고. 몸이 많이 상했다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을 감으시더니 다시 한숨을 쉬셨어요. 허리도 안 좋고 골반도 문제가 있대요. 염증도 있고. 당분간 무리하지 말고 쉬래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30년 전부터 이랬어요. 아니, 결혼하고 나서부터였나? 40년이 넘었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 듯 말 듯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남편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너무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젊었을 땐 견딜만 했어요. 힘들어도 참았죠. 그게 부부니까.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이젠 정말 못 견디겠어요. 사모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다시 들여다 놓으시길 반복하셨어요. 일주일에 5번은 기본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씩. 제가 힘들다고 해도 멈추질 않아요. 아니, 못 멈추는 것 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마치 쌓였던 말을 토해내듯 계속하셨습니다. 건강하신 건 좋은 일이죠. 68인데도 운동하시고 체력도 좋으시고 남들이 부러워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이제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의 속삭이는 수준이었어요.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해봐요. 친구들한테도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런데 오늘 의사한테 들으니까 현실이 확 느껴지더군요. 이대로 가다간 제 몸이 망가진다는 게. 사모님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습니다. 정원의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미안해요, 진숙 씨. 이런 이야기 들려줘서 그냥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사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괜찮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사모님이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눈가가 다시 붉어졌어요. 울음을 참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줘서. 그날 이후 저는 사모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던 분이 이렇게 깊은 고통을 안고 계셨다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에 대한 호기심이었어요. 68배 나이에도 그렇게 왕성하다니.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1시간씩.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자꾸만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체격, 꼿꼿한 자세. 그리고 사모님이 힘들어하실 정도로 강한 체력.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회장님을 보며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평소엔 그냥 조용한 어르신으로만 보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호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모님의 고백을 들은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집도 똑같았고 사람도 똑같았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해서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규칙적인 발소리였죠. 러닝머신 돌아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청소기를 끄고 귀를 기울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속도를 올리신 거였죠.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소리가 멈췄어요. 곧 계단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지하에서 올라오셨어요. 회색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목 언저리도 땀에 젖어 있었어요. 운동복이 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아, 진숙 씨. 아침 일찍 오셨네요. 회장님이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운동하셨어요? 30분 정도 뛰었어요.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예전 같지 않다고요?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30분을 뛰고도 숨 하나 안 차시는데 예전 같지 않다니. 그때 회장님이 팔을 들어 목 뒤를 닦으셨어요. 운동복 소매가 올라가며 팔뚝이 드러났습니다. 근육이 또렷하게 잡혀 있었고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편도 일할 때 팔에 힘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체격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지 계속 땀을 닦으셨어요. 운동복 상의가 몸에 붙어서 가슴과 어깨 윤곽이 다 드러났습니다. 배도 평평했어요. 살이 하나도 안 처져 있었죠. 그럼 씻고 내려오겠습니다. 회장님이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아까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땀에 젖은 운동복, 드러난 팔뚝, 탄탄한 가슴. 그리고 사모님이 하셨던 말. 너무세요. 일주일에 5번은 기본이에요. 한 번 시작하면 1시간씩.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청소에 집중하려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진수가.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사모님은 낮잠을 주무시러 안방으로 올라가셨고 저는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그때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가볍게 내다보니 회장님이 소파 옆 공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흰색 티셔츠에 검정 트레이닝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숙이셨어요. 허리가 완전히 접혔습니다. 손끝이 발끝까지 닿았어요. 유연성도 대단하셨죠. 다시 상체를 일으키시더니 팔을 돌리셨습니다. 어깨가 크게 회전했어요. 그때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역광이 됐죠. 흰색 티셔츠가 환하게 비쳤어요. 그 안쪽으로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넓은 어깨, 두꺼운 가슴, 잘록한 허리. 마치 조각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빨래를 개던 손도 멈췄죠. 그냥 넋을 놓고 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계속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양팔을 위로 쭉 뻗으셨어요.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며 허리 라인이 보였습니다. 군살 하나 없이 매끈했어요. 저런 몸으로 사모님을. 생각이 거기까지 갔다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저는 다시 빨래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유난히 어색했어요. 저는 회장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꾸 낮에 본 장면들이 떠올랐거든요. 땀 흘리던 모습, 스트레칭하던 모습,
역광에 비친 몸의 윤곽. 진숙 씨, 괜찮아요?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빨개졌는데. 어디 아파요? 아니에요.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더운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자꾸 회장님한테 눈이 가는 걸까요?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자로서 감정을 완전히 묻어뒀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런데 사모님의 고백을 듣고 나니 뭔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게 무섭기도 하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호기심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회장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의식적으로 회장님을 피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운동하실 시간엔 2층에서 청소했고 거실에 계실 땐 주방이나 다용도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널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 회장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골프 스윙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아, 진숙 씨. 빨래 널러 왔어요? 네. 저는 얼른 빨래 바구니를 들고 빨랫줄 쪽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골프채를 휘두르셨어요. 휙.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하고 빠른 스윙이었어요. 빨래를 널면서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은 폴로 셔츠에 골프 바지를 입고 계셨어요. 스윙할 때마다 셔츠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허리를 틀 때마다 몸통 전체가 회전했죠. 팔을 올릴 때 소매가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그 굵은 팔뚝이 보였어요. 햇빛 아래서 보니 더 선명했습니다. 근육의 결이 하나하나 다 보였어요. 요즘 스윙이 잘 안 맞네요. 나이가 드니까 확실히 힘이 달라요. 회장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빨래 집게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힘이 다르다고요? 저렇게 강하게 휘두르시면서요? 진숙 씨는 운동 안 해요? 갑자기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빨래에 집중하는 척 했어요. 저요? 아니요, 별로요. 바빠서요. 그래도 나이 들수록 운동해야 해요. 안 그러면 금방 늙어요. 회장님은 웃으시며 다시 스윙 자세를 취하셨습니다. 저는 빨래를 후다닥 널고 얼른 아래로 내려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걸까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진수가. 여긴 일터야. 회장님은 고용 주시고 나는 가정부일 뿐이야. 하지만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소용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자꾸만 보였어요. 회장님의 체격, 움직임, 목소리, 심지어 운동 후 지나가실 때 풍기는 희미한 비누 향까지. 모든 게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저는 여전히 회장님을 의식하며 일했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같은 집에서 일하는데 완전히 피할 순 없었어요.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2월 말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낮게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손으로 허리를 짚고 계셨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회장님은 억지로 웃으시려 했어요. 아, 진숙 씨. 괜찮아요. 골프 연습하다가 허리를 좀 삐끗했나 봐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통증을 참고 계신 게 분명했어요.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예요. 자주 그래요.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완전히 펴지 못하셨어요. 중간쯤 펴시다가 다시 으윽 소리를 내셨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어요. 회장님, 제가 스트레칭 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을 때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놀라신 표정이었어요. 잠시 저를 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스트레칭요? 네. 제가 예전에 남편 허리 아플 때 해드렸거든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힘쓰는 일을 하다 보니 자주 허리가 아팠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다리를 펴주고 허리를 눌러줬었죠.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부탁해도 될까요? 네. 여기 카펫에 누우세요. 거실 한가운데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그곳에 누우셨어요. 흰색 폴로 셔츠에 베이지색 면바지 차림이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회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 상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리부터 풀어드릴게요. 힘 빼세요. 회장님의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종아리를 감싸는 순간 온기가 느껴졌어요.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근육이 손에 잡혔죠.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려 무릎을 구부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슴 쪽으로 당겼어요. 회장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시는 소리였어요. 아, 시원하네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았어요. 저는 다리를 천천히 내렸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몇 번 반복했죠. 오른쪽 다리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천천히 했어요. 종아리를 감싼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이제 양쪽 다리를 같이 들어 올릴게요. 두 다리를 함께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겼어요. 허리가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기 좋네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었어요. 10초 정도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회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다리를 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었더니 회장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제 허리 쪽을 좀 눌러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옆으로 돌아 누우셨습니다. 저는 허리 옆쪽을 손으로 천천히 눌렀어요. 셔츠 위로도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했어요. 좀 세게 눌러주세요. 네. 손에 힘을 줬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허리 옆 근육을 눌렀어요. 회장님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아픈 건지 시원한 건지 알 수 없는 소리였어요. 저는 계속 눌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며 눌렀죠. 회장님의 체온이 손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 회장님 숨소리. 둘 다 평소보다 빨랐어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어요. 사모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어요. 너무 급하게 뗐더니 회장님도 놀라셨습니다. 아, 사모님 오셨네요. 제가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는지 몰랐습니다. 회장님도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시더니 이리저리 움직여 보셨습니다. 오, 많이 나아진 것 같네요. 고마워요, 진숙 씨.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어요. 사모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내가 허리를 좀 삐끗해서 진숙 씨가 스트레칭 도와줬어. 어머, 괜찮으세요? 사모님이 걱정스럽게 회장님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틈에 슬쩍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고요. 뭐 했어, 진수가. 그냥 스트레칭 도와드린 것 뿐이잖아.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다리의 온도, 허리의 단단함, 그 모든 감촉이 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회장님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사모님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손을 계속 씻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도 그 감촉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회장님의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허리를 눌렀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도와드린 것뿐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었지만 분명히 넘었습니다. 그날 이후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로 표현할 순 없지만 뭔가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위험한 시작이라는 걸.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마주치는 게 더 어색해졌어요. 회장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적으셨지만 가끔 제 쪽을 보시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사모님은 평소처럼 저에게 친절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힘들어 보이실 때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허리를 주무르시거나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꽉 잡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모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숙 씨, 이번 주 금요일부터 2박 3일로 친구들이랑 온천 여행 가려고 해요.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오랜만이거든요. 대학 동창들인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기로 했어요. 사모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푹 쉬고 오세요. 여기는 걱정 마시고요. 고마워요. 그동안 회장님 식사만 잘 챙겨주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회장님과 단둘이라니. 물론 저는 저녁 준비만 하고 퇴근하면 되지만 왠지 불안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짐을 싸고 계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진숙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톤이었어요. 네, 사모님.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손을 씻고 사모님을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사모님은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또다시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어요. 제발 좀 쉬고 싶다고 했는데도 안 들어줘요. 사모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당분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도 했어요. 근데 참질 못하시더라고요. 1시간씩.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여행 가는 것도 그래서예요. 며칠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서. 그래야 제 몸이 좀 쉴 것 같아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손을 꽉 잡아드릴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숙 씨. 또 이런 얘기 하게 돼서. 그냥 너무 힘들어서요. 괜찮아요, 사모님. 푹 쉬고 오세요.
여기는 제가 잘 챙길게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 밤 사모님의 울먹이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모님은 아침 일찍 출발하셨어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회장님 잘 부탁해요. 네, 걱정 마세요. 사모님이 떠나시자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고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는 무탈하게 지나갔습니다. 점심은 회장님 혼자 드셨고 저는 주방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오후엔 빨래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녁이었어요. 5시가 넘어서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퇴근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했어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녁 준비 다 됐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안경을 벗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숙 씨, 저녁 같이 드실래요? 네. 아, 저는 괜찮습니다. 혼자 먹기 좀 그렇네요. 같이 먹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둘이서요. 이상했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니 공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회장님이 수저를 드셨어요. 저도 따라 들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식사 소리만 들렸죠. 진숙 씨. 회장님이 먼저 말을 거셨습니다. 네.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내도 진숙 씨 많이 의지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대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숙 씨, 급한 일 없으면 차 한 잔 같이 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차를요? 둘이서요? 한 잔만요. 혼자 있으니까 좀 적적해서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한 잔만요. 회장님은 직접 티를 내리셨습니다. 허브티였어요.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조명을 낮게 켜셨더니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사모님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네요. 회장님이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늘 이렇게 조용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 말에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외로움, 쓸쓸함,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저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진숙 씨는 혼자 사시죠? 네. 남편 세상 떠나고 혼자 살아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러웠고 더 따뜻했습니다. 저도 외롭긴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롭다고요? 사모님이 계신데요?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더군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난번에 스트레칭 도와주셨잖아요.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누군가 손으로 눌러주는 게 회장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봤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마디마디가 굵었고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별거 아니었는걸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큰 일이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그때 제 손이 찻잔을 내려놓으려다 실수로 회장님 손을 스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걷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회장님 손의 온도가 느껴졌습니다. 뜨거웠어요. 회장님도 손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늦었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회장님도 일어나셨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셨어요. 내일도 와주실 거죠?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손을 봤습니다. 아까 회장님 손을 스쳤던 손이었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온기. 내일은 일찍 퇴근해야지.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둘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다짐했던 것처럼 빨리 일을 끝내고 퇴근하려고요. 회장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했어요. 8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했어요. 회장님은 아직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하에서 운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러닝머신 돌아가는 소리였어요. 회장님이 일어나신 거였죠. 저는 2층 청소로 올라갔습니다. 마주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복도를 지나다 안방 문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청소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킹사이즈 침대가 보였습니다. 한쪽만 사용한 흔적이 선명했어요. 베개도 하나만 놓여 있었고 침대 절반은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문득 가슴이 아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렇게 따로 주무시다니.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청소를 마치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회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에 땀이 맺혀 있었죠. 아, 진숙 씨. 일찍 오셨네요. 네. 할 일이 좀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간단하게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12시가 되자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도 식탁에 마주 앉게 됐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둘이서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참 먹다가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내 허리는 괜찮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든 채 멈췄어요. 네. 병원 다녀온 후로 계속 힘들어 하던데. 이번 여행에서 좀 쉬면 나아지려나 모르겠네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걸 회장님께 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회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회장님. 네. 사실은 사모님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들은 게 있어요? 허리랑 골반에 무리가 많이 갔대요. 염증도 있고요. 당분간 조심하라고 하셨대요.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심하다고 하던가요? 네. 사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힘들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봅니다. 회장님,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힘들어한다는 거.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게 유일한 연결고리 같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부부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처음 듣는 고백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웠다니, 힘들었다니. 하지만 그게 선영이를 아프게 하고 있었군요. 저는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얼굴을 손으로 가리셨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진숙 씨는 남편분 잃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갑자기 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외롭습니다. 밤이 되면 더 그래요. 저도 그래요. 밤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처절했어요. 그래서 선영이 방으로 갔던 겁니다. 외로워서, 혼자 있기 싫어서. 하지만 그게 선영이를 아프게 했네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멈춰야 하는데 외로움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사모님도 회장님도 둘 다 외롭고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제 입에서 믿기지 않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회장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뭐라고 한 거야, 진수가? 하지만 이미 말은 나가버렸어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숙 씨, 지금 무슨... 사실은 저도 외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여자로서 감정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 와서 회장님 보면서 뭔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사모님이 힘드신 건 저도 마음 아파요. 그래서 사모님이 쉬시는 동안만이라도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심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저를 보셨어요. 한참을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숙 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알아요. 우리 둘 다 잘못되는 겁니다. 알아요. 침묵이 또 흘렀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회장님이 천천히 손을 뻗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위에 회장님 손이 올려졌어요. 따뜻했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진숙 씨도 외로웠군요. 네,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포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마음이 먼저 선을 넘었습니다. 몸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회장님은 서재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때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내일도 올 거죠?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 살아있는 표정이었어요. 7년 만에 처음 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내일 다시 그 집에 갑니다. 회장님을 만나러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떠나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마치고 회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었죠.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 하지만 어제와는 공기가 달랐어요. 어제 나눴던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꺼낸 그 위험한 제안. 잘 먹었습니다. 회장님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저도 따라 내려놓았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진숙 씨, 이제 퇴근 시간 넘었어요. 그만 들어가세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인걸요. 그 말에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회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책을 읽고 계셨는데 한참을 같은 페이지만 보고 계시더군요. 저 가볼게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진숙 씨, 회장님이 책을 덮으셨습니다. 차 한잔 하고 가요.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티를 내리셨습니다. 어제처럼 허브티였어요. 조명도 어제처럼 낮게 켜셨습니다. 창밖은 이미 깜깜했어요. 9월 초순이라 밤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제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숙 씨, 어제 한 말.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어요. 진심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이었어요. 저는 진숙 씨한테 미안해요. 왜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제 마음이에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진숙 씨도 외롭습니까? 네. 정말 외로웠어요. 저도요. 너무 외로웠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뻗으셨어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제처럼요. 하지만 어제보다 더 꽉 쥐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회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알아요. 우리 둘 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회장님 손을 두 손으로 감췄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숙 씨, 회장님이 제 얼굴을 가만히 보셨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 세상이 사라졌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강하게요. 진숙 씨, 괜찮으세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서재로 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손도 제 손도요. 서재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잊고 지냈던 제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집은 고요했어요. 우리 둘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안고 계셨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쓸어 올리시며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진숙 씨. 네.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저도 처음입니다. 정말 처음이었어요. 남편하고도 이렇게까지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온몸이 뜨거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부드럽게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들게 했죠.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똑같이 뛰고 있었죠. 후회 안 하시겠어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후회하네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서로의 온기만 느끼며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눈빛도 달라져 있었고요.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일어나 옷을 입으셨어요. 현관까지 배웅하셨습니다. 문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일. 네. 내일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설레어서였습니다.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사모님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죽어있던 제가 오늘 밤 깨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몸에 붉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님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아직도 그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회장님의 숨소리, 체온, 손길.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내일도 만나게 됩니다. 모레도요. 사모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단둘이에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시작이라는 걸요.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8시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장님을 마주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재 문이 열렸어요.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청소기를 멈췄어요. 아, 진숙 씨. 왔었군요. 회장님도 어색해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네. 일찍 왔어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회장님은 곧 지하로 내려가셨어요. 운동하러 가신 거였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차려서 식탁에 놓았어요.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점심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를 보며 밥을 먹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진숙 씨.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네.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네. 회장님이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저도요. 후회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퇴근했어요. 회장님은 배웅하셨지만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뒀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수요일 저녁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숙 씨, 오늘은 일찍 가지 말고 좀 이따가 가요. 네.
선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친구들이랑 너무 좋다고. 내일 저녁에 돌아온대요. 사모님이 하루 더 늦게 오신다는 얘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둘이 좀 천천히 저녁 먹으면 어떨까 해서요. 회장님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회장님이 제 뒤에 섰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숙 씨.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그 손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췄어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회장님이 바로 앞에 서 계셨어요. 안고 싶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도요. 회장님이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거실에서요. 창문 너머로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회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요. 진숙 씨가. 저도요. 계속 생각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어요. 이번에는 일요일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회장님이 제 손을 잡고 서재로 향했어요. 일요일처럼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천천히, 더 깊게 서로를 느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의 숨소리, 체온, 손길. 모든 게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어요. 회장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이 서로 닿아 있었죠. 진숙 씨. 네. 회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게. 20년요? 선영이랑 이렇게 느낀 지가 그만큼 됐어요. 아니, 선영이랑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 외로웠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회장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진숙 씨는 저한테 뭔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진숙 씨가 필요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제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옷을 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시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요.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쥐셨다가 놓으셨어요. 아쉬워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죄책감이 있어야 하는데 행복했습니다. 사모님한테 미안해야 하는데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 잘못된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 여기저기가 아팠어요. 회장님이 남긴 흔적들이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아프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회장님도 나를 필요로 하시네. 그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7년 동안 누구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돈 벌러 다니는 가정부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저를 여자로 봐주셨어요. 필요로 해주셨고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내일이면 사모님이 돌아오십니다. 그럼 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밤이 너무 행복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이 행복이 언젠가 무너질 거라는 것도요. 목요일 저녁 사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회장님과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녀왔어요. 사모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이 좋으셨나 봐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사모님. 제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진숙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회장님 잘 챙겨줬죠? 네. 물론이죠. 사모님이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어머, 진숙 씨. 얼굴이 좋아졌네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피부도 좋아지고 뭔가 환해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푹 쉬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모님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옥 같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사모님은 여행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도 평소보다 말이 없으셨어요. 다음 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사모님이 주방에 계셨습니다. 진숙 씨, 어제 회장님 빨래 좀 개줄래요? 제가 피곤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용도실로 가서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셔츠를 들어 올리는데 향기가 났어요. 은은한 비누 향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진숙 씨, 이 셔츠 향기가 다르죠? 네. 회장님 세제 바꿨어요? 향이 달라졌어요. 사모님이 셔츠를 들어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 향기는 제가 쓰는 섬유유연제 향이었거든요. 지난주에 회장님 셔츠와 제 옷을 빨았을 때 실수로 제가 쓰는 걸로 넣었던 거예요. 아, 제가 실수로 제 걸로 빨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은은하니 좋은데요. 사모님은 웃으셨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모님은 친구 만나러 나가셨어요. 오후 5시쯤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저는 청소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주방으로 오셨어요.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천천히 제 허리를 감싸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놀라 돌아섰어요. 아내는 나갔어요. 그래도 안 돼요. 낮인데 보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얘기도 못했잖아요. 회장님이 저를 세게 끌어안으셨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안았어요.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진숙 씨.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생각나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화들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사모님이었어요.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신 거였죠. 진숙 씨, 회장님 어디 계세요? 복도에서 사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앞치마를 매만졌어요. 회장님은 재빨리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아, 여보. 일찍 왔네.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일찍 헤어졌어요. 사모님이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진숙 씨, 얼굴이 빨개졌네요. 많이 더워요? 아, 네. 요리하느라요. 그래요. 물 한 잔 드세요. 사모님은 주방으로 가셨어요.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들키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사모님이 갑자기 회장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네.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회장님은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별일 없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사모님이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진숙 씨도 밝아지고 회장님도 밝아지고 둘 다 무슨 좋은 일 있나 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수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숙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피곤해 보여요.
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불안했습니다. 사모님이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그 날카로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진숙 씨, 앉아봐요. 네, 앉으라니까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사모님, 진숙 씨. 사모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습니다. 난 멍청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모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에 봤어요. 주방에서 당신들이 안고 있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어요. 설마 했죠. 그런데 당신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그렇게 빛날 때가 언제인지.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당신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도와준 거예요?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모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진숙 씨, 당신은 떠나는 게 맞아요. 네. 정리해서 이번 주 안으로 그만두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안방으로 올라가시더니 문을 닫으셨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서재 문을 보니 회장님이 계실 거라는 걸 알았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청소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습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3년 동안 일했던 집이었습니다. 평온하고 좋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사모님의 신뢰를, 회장님의 가정을, 그리고 제 자신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어요. 3년 동안 모아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옷 몇 벌, 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환하게 빛나던 제 얼굴이 다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원래의 제 모습으로 돌아온 거였죠. 잠깐의 행복이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행복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훔친 거였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9시쯤 집에 도착했어요. 마지막이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신 것 같았고 사모님은 주방에 계셨습니다. 사모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모님은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차를 끓이고 계셨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제 물건은 어제 다 정리했어요. 그래요.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요. 사모님이 찻잔을 들고 거실로 가셨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손을 꼭 쥐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시쯤 됐을까요?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진숙 씨, 마지막 식사 같이 해요. 네. 회장님도 나오세요. 사모님이 서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얼굴이 초췌하셨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준비하신 건 간단한 샌드위치와 과일이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평소처럼 차분하셨습니다. 샌드위치를 드시며 창밖을 보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샌드위치를 한 입 드시고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셨죠. 저는 억지로 한 입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진숙 씨. 네, 사모님. 3년 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마지막 일만 빼면요. 사모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저는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보셨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저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께 깊게 인사했어요. 회장님께도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는 없었어요.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진숙 씨.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거실 입구에 서 계셨어요. 다음엔 좋은 곳에서 일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리고 사모님이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못해요.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게요. 그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더 아플 것 같았거든요. 대문을 나서며 집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곳이었어요. 평온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는 올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집을 소개받아 다시 가정부 일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아이 둘 있는 젊은 부부 집이었습니다. 바빴지만 괜찮았어요. 어느 날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집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진수가 그 집 말이야. 너 전에 일했던 곳. 너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는데 집 분위기가 엄청 싸늘하다더라. 그래? 응. 부부가 완전히 남남처럼 산대. 네가 일할 때도 그랬었니? 형식적인 부부래.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말도 안 하고. 회장님은 완전히 기가 죽으셨대. 친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잘못이었어요. 제가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너는 왜 그만뒀어? 너는 그때 괜찮다고 했었잖아. 응.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날 그 초췌한 모습, 빨개진 눈, 말 한마디 못하시던 모습, 사모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차분하지만 슬픈 눈빛, 용서는 못해도 미워하진 않을게요라고 하셨던 그 목소리. 저는 두 분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처음 사모님이 제게 고백하셨을 때가 생각났어요. 너무 힘들다고 몸이 버티질 못한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도와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회장님의 외로움도 채워드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모님은 더 큰 배신감에 상처받으셨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였죠. 회장님은 가정을 잃으셨습니다. 형식적인 부부로 남게 됐고요. 저는요, 저도 잃었습니다. 좋은 일터를, 신뢰를, 자존감을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었던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외로웠던 거야. 회장님이 필요했던 거고.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는 사모님을 도우려던 게 아니었어요. 제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모두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지금 저는 새로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냥 일만 하고 돌아옵니다. 밤이 되면 가끔 회장님 생각이 납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 간절했던 눈빛.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그건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모님한테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가끔 그 집 앞을 지나갑니다. 멀리서 바라만 봐요.
정원의 나무들은 여전히 푸르고 집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모님이 너무 힘들다기에 제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운 게 아니라 모두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외로움은 때로 우리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끕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모두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겼어요.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선한 의도와 이기적인 욕망의 경계가 흐릿할 때가 있죠. 어쩌면 진정한 도움이란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